군인이 사격을 못한다? 포병이 사격을 못하고 해군 특수부대가 침투훈련을 못하고 공군의 정찰기가 못 들어간다? 이게 나라냐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틀째 접어들고 지금 3일째로 접어들면서 헤즈볼라까지 개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헤즈볼라는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또 이건데, 이스라엘군의 이 무장의 주의 집중을 흐트러 놓는 거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또 포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죠. 얼마 전에 바이든이 이란이 우리한테 석유 팔았잖아요. 근데 석유 팔고 대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를 은행에서 이란으로 주지 못하게 동결시킨 적이 있었죠. 이란이 핵 개발하니까 그걸 구실려가지고, 야, 이란 니네 자꾸 저거 핵 개발하고 그러는데, 야, 가만 안 둔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결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이란 알았다, 우리 저 억류하고 있는 포로들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거 좀 풀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뭔가 화해 시도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서서히 달래고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게 아니라 저 돈을 받으면 계속해서 테러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뇌피셜. 그래서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게, 우리가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해주잖아요. 지난 정부 시절에 북한에다가 자금을 많이 줬잖아. 예? 어쨌든 많이 줬어. 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 때문에 미국이 엠바고를 쳤어요. 북한을 금수 조치를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기름도 주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쌀도 지원해야 된다고 쌀도 주고, 금강산 뭐 이런 거 해줘 관광하면서 북한에 돈 많이 줬잖아요. 대북 뭐 박정희 때부터 다 줬지 돈은.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얘네가 뭐 했나요? 그렇죠. 얘네가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고 술 중독에 빠진 애들한테 뭐 제가 개가천선할 테니까 먹고 살기에 뭐 1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세요, 그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주면 또 노름하러 가요. 또 술 마시러 간다고. 그거 마찬가지야. 북한의 애들이 핵 이거 안 만들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뭐 우리는 절대 뭐 핵 안 만들게요, 뭐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주면 그걸로 어디로 간다? 핵 만든다, 핵. 9.19 군사합의가 왜 위험하냐? 여러분들, 이게 마치 뭐 이 완충구역을 둬가지고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화 수요를 했었죠. 지난 정부에서. 그랬는데 북한은 뭐야? 작년에만 보세요. 80여 회에 걸쳐서 300여 발의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금수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엠바고를 당하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고급 벤츠를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누가 줬을까? 경유, 북한의 경유를 누가 줬을까? 개인이 줄 수 있었겠어요? 그걸 개인이 줄 수 있냐? 이 9.19 군사합의를 가만 보면 이게 아주 글장난인 게,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글로만 보면은 완전 진짜 아름답지. 아니, 글로는 아름다워. 여러분, 연애 편지 쓰면은 사랑은 아름다워. 글빨 세우고 말빨만 세우는 놈들을 저는 안 믿어요. 아니, 글빨 세우고 말빨만 세우는 놈이면 인류 평화에 이바지를 했겠지, 그동안. 근데 인류는 왜 전쟁이었냐고. 이거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가능한 거예요. 군사분계선 남북에 약 5km, 그러니까 이제 총 10km, 그 다음에 서해 북방계선, 이거 북한은 특별 경계구역으로 하자는 거를 문재인이 거짓말 쳤죠, 우리한테? 북한은 처음부터 NLL을 인정했다고? 그게 아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가 깨려고 했던 거를 북한이 그냥 특별 경계구역으로 하자는 걸 갖다가 뭔 소리냐? NLL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NLL 서북방 한계선 일대를 약 한 20km, 그래서 이 해역에 약 135km의 해역입니다. 근데 동해는 40 해가지고 80km 해역에 MDL 기준으로 남북 일정 공역이 있어요. 동부는 이제 40km, 서부는 20km에 요거를 6회공 완충구역을 둬서 여기에서는 우리 감시정찰 정보 자산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찰기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미 완충 지역이 있다고. 이미 완충 구역이 있어. DMZ가 바로 완충 구역이에요. 이미 완충 구역이 있고 남북한에 서로 주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과도하게 설정을 했느냐. 일단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2단은 이게 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서냐. 일단 수도권이 멀어. 평양은 이 DMZ로부터 평양은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5km, 10km 완충지대를 두고 그 이후에서 자기들이 보호받는 게 쉬워. 평양은 이 180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평양을 타격하는 응징보복 부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나는 내가 미사일을 쏴서 평양을 때리는 부대의 지휘관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잘 알아. 중앙항공사령부 인민무력부 김일성 별장. 예? 더 이제 얘기하면 비밀이니까 나는 그걸 때리는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이었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쟤네들을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떤 표적이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을 선제 타격을 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 제가 비무장지대라는 이미 군사적 완충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돌발 상황이나 우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평상시에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먼 북한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이 완충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2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km의 완충 지역으로 주고 우리 아군 감시정찰 정보 자산을 투입을 못하게 해버리면은 적이 기습공 이번에 하마스가 이 텔아비브 공격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막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교전 영상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로켓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밤을 틈타서 로켓을 날려버리니까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저렇게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저 이스라엘 지역에 시내 아파트에 저렇게 적에 가삼 싸구려 로켓부터 정밀 유도무기까지 폭격을 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저렇게 폭탄이 떨어져서 화재만 나버려도 우리는 무조건 손해라고. 기습 공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습 공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습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방법에 공격을 하는 게 기습 공격입니다. 그런데 기습 공격의 묘미는 뭐냐면 적이 모르는 시간 혹은 적이 모르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적이 알더라도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도 기습 공격이야. 이게 기습 공격이라는 게 우리도 인간 그 개인 간에도 싸움의 선빵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처 날라오지 않은 것 같은 선빵을 먼저 때려도 유리하지만 날라올 줄 알고 있지만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때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빵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게 선빵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격을 할 거라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가 선빵 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얘기했던 선제 타격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킬 차인을 유지해야 되고 킬 차인이나 킬 웹으로 가기 위해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와 함께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릴 수가 있거든. 위성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위성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양심 없이 떠드는 건 위성은 실시간 탐지가 안 된다고. 위성이 중요하지. 그리고 음영 지역을 탐지하고 이거 다 알아. 좋아. 실시간은 안 된다고. 실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기습 공격은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북한 애들 진지로 미사일 홀인원 하는 거 보면 전쟁 의지상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내. 그래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도 못하게 하고 대북 전단도 못 보내게 했잖아. 북한이 극혐하는 거를 왜 우리가 알아서 해줘.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니냐. 군사 분계선에서 이미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 있는데 이미 완충구역이 있는데 뭔 우발 이런 걸 한다고 10km씩을 더 늘리느냐고.
거기다가 DMZ 내에 GP 하나를 지금 철수를 시켰죠. 그것도 동률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20개 중에 10% 줄이면 2개면 우리는 10개 중에 10%니까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왜 걔네랑 우리랑 동수로 줄이냐고. 동률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이냐고. 북한을 위한 일 아니냐고. 그런데 그때 진짜 내가 군인들 보면서 불쌍한 게 군인들 중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군인들이 너무 길들여졌어. 이제 군인들이. 진급을 가지고 쥐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DMZ 내에서 GP도 철수했지. JSA도 비무장화를 한 거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 글로 보면 마치 군사적 정대 관계를 종식하고 서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평화가 구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JSA가 비무장이 되고 권총만 차고 있으면 그런 것 같지. 이게 지켜지면 그게 맞다고. 근데 그게 되냐고. 비무장화를 했어.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권총만 차고 뭐라고 하는 거면 좋죠. 근데 그때 봐봐. 그 누구 이철성인가 내려왔었잖아. 권총만 차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 서로 교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봐봐. 근데 그 JSA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비무장화를 시키는 게 북한의 수법이라고. 뭐든지 자꾸 뭐든지 긴장 수준이나 대비태세 수준, 화력 수준, 보유한 무기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걔네가 초기에 고속 침투를 하고 기습을 할 때 우리의 방어 능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북한의 수법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JSA가 비무장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적의 고속 기동 침투 부대는 속절없이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은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무장이 무겁지 않은 상황으로 서로가 같이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10km에서 우리의 정찰기나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걔네들은 땅굴 파고 막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비 파워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속 침투 기동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군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질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당연히 화력이 없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서해 평화 공동수역 거기 있죠. 평화수역에 뭐 공동 어로구역 합의를 하자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적에게 넘어가서는 안 될 귀중한 해상 침투 대비 보호구역에 이 항해 정보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동 어로구역이냐고. 내 영토와 적의 영토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 어로구역이냐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질 탐사 같은 거 하고 공동 해역 그 탐사하잖아요. 걔네들 해상 침투로를 그대로 제공한 거예요. 걔네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서해상에서 어디를 통해서 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해상 항해로를 우리가 제공해 준 거라고. 이거 간첩질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 USB에 상당한 수준의 국가 비밀과 군사 비밀을 보냈겠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원수를 만나서 비밀 파일을 줬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에?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그 당시 USB에 뭘 담아서 줬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 비밀과 군사 비밀이 넘어갔을 거라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야 통일되면은 나 좀 살려두라 이런 거 했겠지. 그걸 왜 아니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면 왜 떳떳하게 못 밝히냐고. 도대체 USB에 뭘 넣었길래 국가 비밀이나 군사 비밀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뭘 넣었길래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얘기를 못하냐고. 아름다운 거라며. 평화로운 거라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요. 적에게 아군의 비밀을 넘겨주는 거는 그건 이적행위입니다. 그건 여적죄예요. 중대 반역행위라고요. 이거는. 아니 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적의 입장에서 북한은 핵을 가질 의지도 없었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던 게 전직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적의 의지를 대변을 하고 있잖아.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의지도 없고 보유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적의 의지를 대변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봐봐. 민주화 1세대라고 하면서 당선됐는데 말이야.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북폭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거를 반대를 했다고. 핵기지 폭격을 반대했다고. 아니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을 우리가 제거를 하겠다는데 미국이 대신 제거를 해주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거부 및 평화 존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네? 근데 이게 왜 위장 평화냐?
입으로만 떠들고 글로만 떠들거든. 근데 평화라는 건 언제 오냐면 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둘이서 껌껌한 데서 CCTV 없고 서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싸움이 안 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내가 쟤보다 몸집이 크고 근육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놈이 선빵을 안 때리는 거야. 그게 그냥 이 수컷 사회의 룰이에요. 이게 그냥 세계의 질서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좌파들의 전쟁 거부, 막 마치 우파는 전쟁을 좋아하고 뭐 전쟁을 선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부터 조속히 폐지를 하고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시 정보, 정찰, 지휘 통제 자산들을 빨리 획득 및 장비 가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은 이 9.19 군사합의 동안 10km 밖에서 20km 밖에서 우리 감시정찰 자산들이 활동 못하고 무인기 비행 못하는 틈을 타서 땅굴 파고 엄청 침략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군사 자산들하고 탄약들을 옮겼을 거라고. 6.25 때 똑같았잖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교전은 아마 당분간 크게 전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상황이 우리라고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